두 번째는 배우자 리스크 등장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왜 TV 토론에서 배우자 얘기를 서로 안 할까? 서로 꿀리는 곳이 있어서 서로 언급을 안 한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어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봉금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예, 이제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을 했었죠. 이것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님, 전에 이제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당연히 주식했죠.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벌은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 수입은 없었고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저는 원래 오래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씨 재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소득이 적었다, 월급 200만 원, 적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원래부터 재산이 있었다. 로또를 받은 게 아니라면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해서 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2010년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요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알려진 것으로서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사업과 투자를 같이 하면서 돈을 같이 벌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셨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셔서 자산을 축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더 비평을 하거나 평가할 만한 정보가 없어요.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2010년 이전의 재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것도 좀 과한 비판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최근에 모 언론에서 공소장을 입수해서 익명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그 공소장의 정황을 분석했을 때 그 공소장에 한 200여 차례 등장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의 거래, 투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해명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모든 후보들이 특히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도 이 자본시장의 투명성 문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장 해치는 범죄가 이런 주가 조작 같은 범죄예요. 게다가 지난 경선 때 경선 후보들이 이걸 문제 제기하니까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2010년 몇 월 이후에는 없었다. 근데 그 2010년 몇 월 이후에 거래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거래 방식이 또 굉장히 좀 수상하다.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씨 통장에서 그 모친인 최모 씨 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본인 통장과 본인 통장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건 뭐냐면 그 주가 조작 방법으로 이른바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는 서로 자기 거래죠, 짜고. 자기 거래. 짜고서 하는 자기 거래.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확 띄우는 거거든요. 그런 정황마저 있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냥 뭉개고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뭉갠다고 해서 저는 이게 그냥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투명하게 해명을 해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 사적 유용도 이것도 거의 뭉개기 아닙니까? 감사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수사한다는 이유로. 근데 정치 지도자, 그것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왕에 공론화된 가족의 문제, 그리고 공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어떤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뭉개기로 일관하면서 서로를 향해서만 삿대질하는 모습은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예. 박 단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 저도 동의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라고는 섭섭함이 좀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배우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 공모했다, 관여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뭐 순간순간 나왔던 증거들과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나중에 보면 거짓말로 드러나요.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처음에 모두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식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우자는 손해만 봤어요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익 본 것도 있고 손해 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후보들이 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상히 다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다 얘기하고 하겠다. 윤석열 후보도. 근데 지금 설명할 게 있는데 다들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겠대요. 대통령 되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것도 뭐 부인이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으면 벌었는지 만약에 계속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 부인에게 물어봐야죠. 자기 했어? 많이 벌었나? 아니 이거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면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안 궁금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양식과 검찰의 양심을 좀 믿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예. 해야 된다.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도 적당히 넘어가는데 나중에 제대로 할까요? 윤석열 후보를 믿으시라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정하게.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네. 그런 법과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시만요. 이거 믿어야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박제해 놓으세요. 박제해 아, 놓으시고 믿어야죠. 아, 아니, 그랬으면 아니, 좋겠어요. 이거 지금 특정 캠프를 향해서 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장설철 교수님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랬으면 저 좋겠다니까요. 이번 카메라로 제대로 한번 받아서 다시 아니 한번 그러니까 하실래요? 앵커님 네.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분노했던 건 뭐냐면 우리 편을 방어하고 보호해줬어요. 예. 윤석열 정권도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권도 문재인 정권처럼 버림받을 수가 있고 윤석열 정권 5년 하면은요 보수 정권 또 내로남불 소리 듣고 예. 정권 교체 당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초기를 그 이슈가 불거졌을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많은 증거들이 그동안에 감추려고 했던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사실로 확인됐고 더 이상 이게 공직을 국민 앞에 나서서 수행하겠다는 사람이 무엇이든 투명하지 않게 뭘 감추고서 제대로 된 그런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결국에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점을 저는 이 대선 후보들이 분명하게 이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털고 가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에 가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자세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도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데 혹시 대통령 되면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할까라는 의문이 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투자 증권사가 4개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야죠. 자, 4개 증권사 수익이 어떻게 돼? 이 정도 수익이면 합리적인 수익이네. 또는 이거는 뭐 주가 조작 아니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은 좀 더 소상히 밝혀야 되고. 아니, 근데 제가 윤 후보만 뭐라고 한 것 같으니까 이재명 아니, 후보 측도 얘기를 하면 네. 김혜경 씨가 법카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건 대체 누가 먹은 거야? 네. 혹시 예를 들어 뭐 정치적 활동 뭐 배우자로서 그런 걸 좀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 한 거야? 라고 진지하게 지금 물어봐야 되잖아요. 후보 때도 안 하는 걸 된 다음에 한다는 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좀 말을 여러 번 바꾸셨으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검사 20년 생활해오면서 본인의 말한 내용 그리고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니 예. 저는 정말 이 부분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좀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아니요. 평가를 하는 것 같아. 박 단장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무속과 주술에 의해서 공적인 일을 결정을 한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예. 그리고 김건희 배우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이것은요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고 탄핵당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공직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심판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인카드 썼다는 것,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 뭐 궁금해하잖아요. 초밥 왜 10인분 시켰어? 소고기는 왜 8인분 시켰어? 그 김혜경 배우자한테 물어보면은 김혜경 배우자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후보 간에 서로 집요하게 묻지 못하는 이 현실이 서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